5주 두 번째 강의록은 우리가 벤치마킹 했던 의류 쇼핑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면 여러분 실습에 오히려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음 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세 번째 강의록은 이번 학기 동안에 우리가 진행할 웹사이트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웹사이트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데이터베이스는 사전에 다 결정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해 나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사전에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강의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필요한 테이블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정의하고 대부분의 테이블 구조는 이 강의록에서 정의하겠습니다. 사실 일부는 빠져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에서는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박광수 씨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인생의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비를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죠. 근데 힘들고 고달픔을 이겨내야만 우리 인생에도 무지개 빛의 인생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를 견디는 것, 견디는 힘도 우리가 길러야 될 힘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불편 대신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문제를 놓고 불평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근데 불평하는데 쏟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 문제 해결에 쏟아도 대부분의 일들은 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습관을 없애고 우리가 스스로 내 탓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을 마치게 되면 웹사이트 설계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현할 웹사이트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이트 기능에 따라서 요구되는 테이블을 설계하고 그러한 필요한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는 기본키, 외래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기본키와 외래키 제약 조건에 대한 내용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설계 작업이 웬만큼 마무리되면 곧바로 우리는 이제 웹사이트 구축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를 기획하거나 구축하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취중선님의 블로그에서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현재 웹 환경이 변하고 있죠. 웹사이트와 인터넷 규모는 점점 커지고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가 너무 많은 시대라 오히려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또한 웹 사용자들은 라디오, TV, 신문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주의를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 그랬는데 1초, 2초, 3초 응답이 없으면 이거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만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보 설계는 기본적으로 사이트의 목적, 사이트의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또한 스폰서, 돈을 대는 사람이죠. 주문하는 사람, 스폰서의 요구, 사용자들의 요구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폰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를 개발해 달라고 하지만 IT 전문가들이 아니죠. 그래서 최신의 IT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용자들은 웹 환경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스폰서 요구, 사용자들의 요구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이룰 건가 이런 것들도 우리 설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또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것인가, 어떤 기능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또한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조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웹사이트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장기 계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웹사이트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내가 관리자가 모든 설계를 사이트에다가 제공을 해준다면 내가 자료를 입력하지 않는 순간
사이트는 새로운 자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게 되죠. 반면 사용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를 하기 시작한다면 관리자가 자료를 추가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자료가 축적돼 나갈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더 많은 자료들이 생성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들이 어떻게 기여를 하게 될 건가, 그리고 그 기여를 어떻게 유도를 할 건가 하는 것들이 웹사이트 설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웹사이트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IA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는 정보 구조라고 하는 건데 Information Architecture라고 부릅니다. 이런 IA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만 우리가 고객이나 제작자나 운영자나 모두 이득이 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요구에 우리가 이제 부응을 할 수 있고, 제작자 관점에서는 요 IA를 재설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작업을 거의 다시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IA 문제들은 사이트가 제작되기 이전에 미리 설계 단계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작자 관점에서도 IA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이디어를 도출해 주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브레인스토밍 방법이 있고 벤치마킹 방법이 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직접 실습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서 그 도출하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사이트 설계를 해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수업에 구현할 웹사이트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개인 홈페이지를 하나 가상하고 이 개인 홈페이지를 차근차근 만들어 보기로 하죠. 운영 목적은 C#, MS SQL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게시판을 활용해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이어리 활용해서 자기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웹 앨범을 활용해서 사진을 공유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개인 홈페이지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개인 홈페이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비슷한 형식 또는 좀 더 발전된 형식으로 개인 프로젝트를 학기 말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나는 무슨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늘 고민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는 캡스톤 디자인에서 하는 것과 중복해서 하나로 이곳저곳에서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가 가능하지만 ASP.NET에서는 무조건 웹이어야 합니다. 웹사이트여야 합니다. 웹이 아닌 다른 형태의 프로젝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내가 꼭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들 그 사이트입니다. 먼저 프로필이라고 하는 메인 메뉴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자 소개, 그 오시는 길, 여기 오타입니다. 공지사항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방에서는 C# 공부방, ASP.NET 공부방, MS SQL 공부방, ICT 뉴스 형태로 그 서버 메뉴가 존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에는 자유 게시판, Q&A 게시판, 그리고 저기 게시판은 아니지만 투표하기, 메시지 보내기 기능, 이런 네 가지 기능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는 특별한 기능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내 일기를 기록해 두는 그런 곳입니다. 포토에는 사진 게시판으로 마이포토, 캠퍼스라이프, 굿시너리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서버 메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펜던스는 서버 메뉴는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한 줄 게시판 형태로 우리가 그 출석부 형태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 맵이 이와 같이 프로필에는 세 가지 서버 메뉴가 존재하고 스터디룸에는 네 가지 서버 메뉴, 그리고 보드에 네 가지 서버 메뉴, 폰에 다이어리에는 서버 메뉴가 있고 갤러리에 세 가지 메뉴들이 존재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각각 기술을 한번 고려해 보기로 하죠. 그리고 참 로그인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로그인은 로그인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합니다. 운영자를 설명해 주는 부분은 HTML을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C# ASP.NET 공부방, MS SQL 공부방, 프리 Q&A 이런 것들은 통칭 우리가 게시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게시판에서 공지사항은 좀 별개로 취급하고 나머지 게시판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수용하는 그런 형태로 구현할까 합니다. 오시는 길이나 ICT 뉴스는 API 기능, 기존 그 웹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의 제공해주는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네이버나 다음 혹은 구글에서 맵을 제공해주게 되는데 그 맵을 이용해서 오시는 길을 만들도록 하겠고 그런 것들이 검색 기능을 제공해주는데 검색을 이용해서 API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ICT 뉴스를 구현하도록 하죠. 폴은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투표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는 쪽지 보내기, 메시지 전송 쪽지 보내기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는 BBS 플러스 알파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보통 우리 사진 게시판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텐던스에는 한 줄 게시판이라고 부르는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운영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 프레임, 껍데기를 만들어 놓게 되면 거기에 알맹이를 채우는 것은 관리자가 채우거나 또는 사용자가 입력을 해주거나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늘 데이터베이스와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그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members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고 그게 user grade라고 하는 상위 레벨의 테이블을 한 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은 notice라고 하는 테이블에 정보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은 BBS라는 곳에 저장하도록 하겠고 BBS info라고 하는 상위 레벨의 관리 테이블을 하나 설계를 하겠습니다. 폴은 폴 캐션즈, 폴 옵션즈 그리고 폴 보티드 유즈라고 하는 세 개의 테이블을 이용하도록 하겠고 메시지에는 메시지라고 하는 테이블을 이용하겠습니다. 다이어리는 다이어리라고 하는 테이블을 이용하도록 하겠고 갤러리는 포토스라고 하는 테이블과 포토스 인포라고 하는 테이블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텐던스는 어텐던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이용하도록 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작업할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관된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운영자를 제외하고는 다 웹 프로그래밍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각각에 대해서 테이블에 어떤 자료를 관리해야 되는지를 벤치마킹 방법을 통해서 좀 찾아보기로 하죠. 자,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하기 위한 테이블은 보통 members라고 하는 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정보를 저장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기로 하죠. 먼저 사용자 아이디가 필요하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이름도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생년월일도 존재하네요. 그리고 뭐 비상연락용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추가적으로는 SNS 수신 여부, 그 다음에 각종 수신 여부가 존재할 수 있겠고 주소도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전화번호와 휴대폰 전화번호 이런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른 쪽에서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가를 참조를 한다면 우리는 멤버스 테이블을 구현해 줄 수 있습니다. 웹에서 사용할 멤버스 테이블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별명을 하나 넣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는 우리가 수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수집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상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활동 중인지 아니면 탈퇴를 했는지 그 여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U그레이드 사용자 등급이라는 걸 놓기로 하죠. 사용자 등급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테이블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용자 등급은 적게는 뭐 한 2가지 정도에서 많게는 한 10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4가지 정도의 사용자 등급을 나눠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밀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반드시 암호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MD5 방식으로 암호화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32자리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저 아이디의 기본키를 할당해 두기로 하죠. 자, 회원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로그인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회원가입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사를 했다든지 하면 정보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회원 등급을 승급하거나 강등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멤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본키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키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키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그렇습니다. 난널, 유니크 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기본키는 값이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 그 값이 고유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유일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기본키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기본키를 지정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학생이라면 가장 좋은 게 학번이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주민등록번호예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을 못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국가에서 공공으로 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을 끊는다고 한다면 주민등록번호가 뭐예요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면 끊어주죠. 그래서 국가에서 다루는 자료는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포털 사이트 회원을 다룰 때는 아이디가 가장 적합한 겁니다.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게시글이 올라가게 되는데 게시글의 기본권은 보통 우리가 번호, 넘버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쇼핑몰의 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코드라고 하는 코드 개념을 이용을 해주면 좋습니다. 쇼핑몰의 제조사도 마찬가지로 코드라고 하는 개념을 해주면 좋겠네요. 이 기본키는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된다고 그랬죠. 난널 유니크. 그러면 기본키의 중복 간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 키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 있는 메인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메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사본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메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두원키스처럼. 또한 포털 사이트의 회원들을 다룰 때는 아이디 중복 검사를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쇼핑몰의 제품이나 제조사 코드 같은 걸 할 때도 중복 검사를 이용합니다. 여기에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의 넘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디 사양을 예로 잡아가지고 자동 증가하게 함으로써 절대로 중복되지 않게 해주는 아이디 사양을 예로 잡는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급을 다룬다고 그랬는데 사용자 등급은 보통은 두 등급에서 한 10등급 정도까지 나눠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4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한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회원의 등급에 따라서 웹사이트에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 등급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죠. 회원 등급을 나타내는 건 쉬워요. U 그레이드와 그레이드 네임 이렇게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U 그레이드에 기본키가 잡혀 있겠죠. 자, 우리 U 그레이드 내용은 이렇게 4가지만 넣겠습니다. 1번은 일반 회원, 2번은 우수 회원, 3번은 프리미엄 회원, 4번은 관리자를 넣기로 하죠. 관리자는 다이어리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레벨은 공부방에 글쓰기가 사용합니다. 우수 회원은 공부방 읽기가 가능합니다. 일반 회원은 자유 게시판이나 Q&A 게시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원의 등급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 각각 차이가 나는 권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 등급이라고 하는 개념도 꼭 필요합니다. 자, 다음 회원 테이블과 회원 등급 테이블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래쪽에 회원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U 그레이드와 회원 등급 테이블의 U 그레이드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고 1대 무한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 등급에 존재하지 않는 등급의 값을 회원이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이런 형태의 자료를 우리 ERD라고 표시한다 그랬죠.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은 외래키 제약 조건입니다. 외래키 제약 조건은 두 테이블 간의 연결을 설정할 때 적용되는 제약 조건이 외래키 제약 조건입니다. 보통 하나는 기본키 테이블 또는 기본키 테이블이라고 그러고 다른 테이블은 외래키 테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외래키 테이블에서 기본키 테이블을 참조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키 테이블이 1, 외래키 테이블이 무한대, 1대 무한대의 관계를 설정을 하게 되죠. 이때 외래키 제약 조건을 설정을 하게 되면 참조 무결성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키에 정의되지 않은 값, 기본키 테이블의 기본키에 정의되지 않은 값을 외래키에서 참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그레이드
유저 그레이드 테이블에는 보면 기본키가 0에서 4까지의 값을 갖게 되죠. 그러면 멤버스 테이블의 U 그레이드 값은 0과 4 사이의 값만을 가져야지 다른 값을 가지면 그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외래키 제약 조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쉬운 테이블부터 따져보기로 하죠. 출석부 방명록 테이블입니다. 방명록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죠. 글을 작성한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이 필요하겠어요. 내용. 그리고 글을 작성한 날짜가 필요하겠네요. 필요하다면 댓글을 달 수도 있겠는데 댓글은 버튼이죠.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메서드로 구현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때에 따라서는 뭐 제목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문의예요. 그래서 또는 때에 따라서는 닉네임을 쓸 수도 있고 메시지를 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방명록에는 어떤 정보를 쓰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이 방명록에서는 그 기본키를 달기 위한 넘버, 요거는 ID 사양을 예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의 사용자 ID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테이블 사이에 조인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이름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 다음에 방명록에 올릴 내용이 필요하겠고 업로드 데이터 작성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attendance 테이블에는 4가지의 필드를 갖는 형태로 설정을 해두기로 하죠. 또한 방명록에서 존재해야 되는 기능을 살펴보자면 방명록 목록 보기가 필요할 겁니다. 목록을 봐야만 다른 사람들의 글을 뭐 상세 보든지 뭐 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 한 줄 게시판은 상세 보기 기능을 따로 가지질 않습니다. 그냥 목록에서 확인하는 용도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방명록에 대한 쓰기 기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방명록을 보고 친구를 만났네. 그러면 그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친구에게 쪽지 보내는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이메일 기능을 이거나 아니면 쪽지 보내기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메일 보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명록 삭제 기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방명록 수정 기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방명록 삭제는 보통은 작성한 사람과 관리자만 이제 하게 되겠고 수정은 보통은 기능을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방명록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걸 쓰는 형태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정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방명록과 멤버스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방명록의 작성자 유저 아이디와 멤버스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대 무한대의 관계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방명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저 아이디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닉네임이라든지 필요한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정보들도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조인을 통해서 곧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은 우리가 키스를 모델로 잡아봤는데 우리가 게시판에서 가져야 되는 정보들이 글번호, 제목, 첨부 파일, 등록일, 조회수 같은 기능들이 자료를 관리를 해야 되네요. 또한 내부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 설명문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댓글을 달 수 있는데 댓글은 기능에 해당됩니다. 메서드에 해당이 되니까 별도의 기능으로 작성해야 되고 얘네들은 우리 다이어리를 작업을 할 때 다이어리 작업에서 그 회신을 달아주는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처리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답변이 가능한 게시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게시판을 구현을 해주는 것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이지 않는 몇 가지 테이블들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답변형 게시판의 원리입니다. 이 답변형 게시판의 원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답변형 게시판의 원리를 살펴보기로 하죠. 답변형 게시판은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니은 화살표를 통해서 이 들여쓰기를 한 걸 보셨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주고 답에 대한 답을 달아주고 이런 형태로 처리하는 것을 답변형 게시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답변형 게시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룹 번호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룹 번호. 그 다음에 그룹 번호 내에서 0, 1, 2, 3 이 순서를 정해주는 그룹 내의 위치, 그룹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들여쓰기가 몇 단계 들여쓰기가 되는가에 대해서 얘를 답변의 답변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그룹 뎁스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해 줍니다. 보통 질문에 대한 것은 뎁스가 0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것은 그룹 포지션도 또한 0입니다. 질문에 대한 것은 질문의 글번호가 곧바로 그룹의 번호로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줄 때 걔네들은 뎁스가 기본적으로 한 칸 들어가게 되고 그 바로 처음 다는 답변은 그룹 내 포지션은 1번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그룹 번호는 글 번호와 질문 번호의 글 번호와 동일한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답변 A에 대해서 여기에 답변 A-2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추가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A-2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답변 B에 해당되는 내용을 아래로 하나 보내고 아래로 하나 보내줘야 될 겁니다. 아래로 하나 보내준다는 개념은 여기에 그룹 내의 포지션을 얘를 4번, 5번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3번이 비어있게 되겠죠. 3번 위치에다 A-2번에 해당되는 답변을 추가한다면 중간에 새로운 답변이 하나 추가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테이블에는 가장 마지막에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그룹 포지션이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사이에 들어있는 것처럼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록을 구현할 때 정렬 기준이 뭐가 될까요? 여기 보니까 묶음 그룹 넘버가 가장 그 1차 정렬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룹 번호가 큰 것이 위에 나타나면 되겠네요. 그래서 디센딩 오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그룹이라면 내부에 있는 그룹 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어센딩 오더로 정렬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답변형 게시판의 정렬 기준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BBS 테이블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나온 거 글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여기까지가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룹 넘버, 그룹 뎁스, 그룹 포지션 얘네들이 답변형 게시판을 위해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러 개의 메뉴를 구현하기 위해서 BBS ID라고 하는 게시판 확장 기능을 넣기로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앞서서 했던 것에 의한 벤치마킹에 보면 첨부 파일들이 있었죠. 첨부 파일의 크기,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개를 더 추가하기로 하죠. 요즘은 대부분의 자료들이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의 URL을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URL을 하나 추가하기로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은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데 아래쪽에 있는 파일 네임이나 파일 사이즈, 링크 URL의 경우에는 널 값을 허용하는 형태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BBS 인포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를 만들도록 하죠. BBS 인포라고 하는 테이블은 게시판 설정 테이블에 해당이 되는데 얘네들은 게시판 번호가 있고 게시판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 게시판 번호는 11번의 경우에는 C# 공부방에 해당됩니다. 12번은 ASP.NET 공부방에 해당이 되겠고 13번은 MS SQL 공부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자유 게시판, 22번은 Q&A 게시판에 해당되는데 얘네들을 각각 다양한 메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게시판 설정 테이블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설정 테이블을 둠으로써 우리는 회원 등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각각 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읽기 권한, 쓰기 권한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답변형 게시판 기능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를 우리 게시판 설정 테이블에 넣어두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댓글 기능을 폴스로 만들면 그냥 그 일반 게시판 형태대로 답변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댓글 기능을 true로 만들면 우리 그 니은 화살표 답변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메뉴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테이블에 너무 자료가 많이 나온다면 아예 메뉴별로 테이블을 분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 이름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다 하나 필드에 추가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게시판 테이블의 BBS ID와 여기 게시판 번호 사이에 이렇게 1대 무한대의 관계를 맺어줌으로써 우리는 해당되는 글이 어떤 게시판 메뉴에 속한 것인지를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지사항 테이블이네요. 공지사항 테이블은 우리가 좀 사실은 게시판이긴 한데 확장형 게시판을 하지 않고 그냥 한 개짜리 게시판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필드들이 훨씬 더 간단하죠. 자, 글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업로드 작성일, 그 다음에 조회수, 첨부 파일 있을 경우에는 파일 네임, 파일 사이즈, 링크 URL 등이 있는데 얘네들조차 사용하지 않고 그냥 파일 네임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자료들만 이용을 해서 공지사항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하죠. 그러면 테이블이 훨씬 간단해졌으니까 프로그램 할 때도 좀 수월할 수 있겠죠. 자, BBS 테이블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먼저 목록 보기가 있습니다. 목록은 표 모양으로 엑셀 시트 모양으로 자료를 보여주게 되는데 거기에서 상세 보기로 가거나 글을 작성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글을 작성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글을 작성하거나 글을 수정하거나 글을 삭제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등록하거나 답변을 수정하거나 답변을 삭제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글쓰기와 근본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글에 대한 상세 보기 기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얘네들이 BBS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웹 앨범을 위한 테이블입니다. 웹 앨범을 위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벤치마킹 자료로서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미디어 광장을 따보았습니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사진을 할 수 있는 게 들어있는데 여기 포토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제목이 들어있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성자가 있겠고 작성일이 있고 그리고 조회수가 있네요. 또한 상세 보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사진을 크게 확대된 사진을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포토스 테이블의 자료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기본키를 달기 위한 글번호가 필요합니다. ID 사양이 예로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파일이 필요하겠죠. 작성자가 필요하고 조회수가 필요합니다. 이만큼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자료에서 나왔던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를 하나를 더 넣도록 하겠는데 앨범 ID라고 하는 걸 좀 추가해 보기로 하죠. 지금 우리 갤러리 메뉴에는 3개의 서브 메뉴가 있는데 마이 포토, 캠퍼스 라이프 그리고 굿 시너리죠. 그런 3가지의 메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게시판 웹 앨범의 설정 테이블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앨범 아이디를 추가를 했습니다. 앨범 번호는 1번의 경우에는 마이포토, 2번의 경우에는 캠퍼스 라이프, 3번의 경우에는 굿 시너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웹 앨범은 3개의 메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토스 인포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도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앨범 아이디가 기본키를 갖고 있고 앨범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저장할 테이블의 이름, 읽기 권한, 쓰기 권한을 갖고 있도록 만들어 두기로 하죠. 여기에서 1번은 마이포토, 2번은 캠퍼스 라이프, 3번은 굿 시너리에 해당되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자, 권한은 우리가 그 유저 그레이드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멤버스 테이블의 U 그레이드와 리드 오스, 라이트 오스를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1번이 일반 회원이고 4번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U 그레이드 값이 읽기 권한보다 크거나 쓰기 권한보다 크면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갤러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진의 목록을 보는 것, 사진을 올리는 기능, 사진을 수정하는 기능, 사진을 삭제하는 기능, 사진에 대한 상세 보기 기능 등이 우리가 필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차근차근 우리가 얘네들도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멤버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 U 그레이드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그 U 그레이드와 U 그레이드 사이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죠. 그리고 멤버스 테이블과 BBS 테이블 사이에도 유저 그레이드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그 BBS와 BBS 인포 사이에는 BBS ID를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읽기 권한, 쓰기 권한은 우리 유저 그레이드의 U 그레이드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의 경우에는 작성자와
그 유저 그레이드 사이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포토스도 작성자와 유저 그레이드 사이에 유저 아이디 사이에 관계를 맺고 있겠고, 그 포토스 인포 테이블은 앨범 아이디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읽기 권한, 쓰기 권한은 유저 그레이드의 U 그레이드와 관계를 맺고 있겠네요. 어텐던스는 여기에 작성자와 여기 멤버 유저 아이디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테이블이 몇 개가 더 필요한데, 그런 테이블들은 우리가 차츰차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대부분의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에는 다이어리 테이블, 스터디룸 테이블, 폴 테이블, 메시지 테이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추가가 되어야 되겠네요. 스터디룸은 BBS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다만 공부방은 스터디룸에 저장하고 BBS 그 자유 게시판과 Q&A 게시판은 BBS 테이블에 저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일한 테이블, 쌍둥이 테이블을 한 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저장 프로시저, 뷰에 해당되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들은 우리가 작업을 구현해 가면서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영어 단어입니다. 모르는 영어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깜지를 통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때 나에게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웹사이트는 설계가 중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수업에 하려고 하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걸 좀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작업까지 좀 해왔네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웹사이트를 직접 좀 설계를 해보고 걔네들을 2주 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키스에 업로드를 하는데, 주제가 뭔지, 개설 목적이 뭔지를 만들고 벤치마킹 사이트를 3개 이상 좀 해주기 바랍니다. 벤치마킹은 그냥 그 사이트 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벤치마킹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능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거기에 내가 테이블에 어떤 자료를 관리해야 되는지까지를 살펴보는 게 벤치마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맵을 그려보고 각각의 페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참고문을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는데,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나는 그 회사의 허락을 얻고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디자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까지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겠네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참 눈물이 핑 도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업을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SNS를 통해서 해주거나 아니면 키스의 교수님께 질문에다가 올려두면 내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죠.